시바시 국어의 이현우 김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벌써 이제 자기소개서 3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어떤 영상을 찍을 예정이죠?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자소서에 대한 썰이라든가 그런 주안점들을 다뤘잖아요. 이런 자소서는 안 된다. 그쵸.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그 중에서도 그쵸. 1번. 그쵸. 네, 1번 문제에 대해서.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동원쌤이 자기소개서 작성 팁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자기소개서 관련 팁은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자기 관련 학과를 둘러보게 되잖아요. 그 학과에 뭐 인재상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인재, 뭐 통섭적인 인재, 4차 산업혁명의 역군, 이렇게 세게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네, 그런 모집 단위별 인재상들을 이 자소서에 잘 녹여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생기부, 학생부에 의거해서 실제 있었던 것들을 잘 녹여내야 되는데, 그게 나열식이라든가, 그쵸. 단순 자랑식이면 안 되겠죠. 그쵸. 그 개연성이 있고, 그쵸. 그 과정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결과, 그쵸. 어떤 깨달음이 있었고,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쵸. 그런 것들을 잘 네. 녹여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과정에서는 어때요? 그런 성장 포인트들, 그리고 갈등의 해결 과정,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야겠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진정성이 잘 드러나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물어볼게요. 신문을 보면, 요새 신문 잘 안 보시겠는데, 뒷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신문을 딱 펼쳐서 맨 뒤에. 광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1000만원, 2천만원짜리 전면 광고 나왔죠? 네. 그 전면 광고를 딱 열어보면, 이제 대체로 사설이나 칼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명한 명사들이나 교수님이라든가 또 독자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쵸. 그런 것들을 쓸 때 짧은 글이지만 교수님들조차도 많은 탈고의 과정, 그쵸. 최고의 과정을 거칩니다. 글은 한독글이기처럼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를 다 썼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어떤 걸 점검해야 되는지 현우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저만의 이제 팁을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네. 학생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입학사정관 선생님들하고 많이 연구를 해본 결과,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걸로는, 자기소개서는 두괄식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따라서 순서대로 흐름이 이어지게 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들은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아요. 똑같은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만 해도 많으면 진짜 몇천 명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당 거의 한 100장씩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진짜 몇 시간씩 공을 들여서 읽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글을 읽느냐면 I자형으로 글을 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론을 자세하게 읽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왜냐면과 예를 들어 여러분들 교내 활동이나 학습 경험에서 했던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과정, 그거를 빠르게 점검한 다음에 따라서 너가 원하는 결론이 뭐냐. 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오늘은 1번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기로 했죠? 그쵸? 네. 그럼 한번 1번 출발해 봅시다. 그러면 1번을 보면 저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듯이 1번에서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었던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달라. 1500자 내외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문항을 어떻게 써야 되냐. 여기서 평가하는 평가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학업 역량입니다. 여기서 보면 학습 경험, 교내 활동을 바탕으로 학습 경험에 대한 얘기를 쓰라고 했잖아요. 자기한테 이득이 될 학생들을 뽑을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준비가 되었는지, 그런 학습 역량을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잠재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교를 와서 포텐을 터트릴 수 있는 학생인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가만히 그냥 전향한 그런 학생이 되는 거지. 그런 평가를 한다고 보실 수가 그럼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네. 앞으로도 잘할 학생 네. 이 두 부분을 자소서에서도 점검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학생부 연계 항목이 있어요.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 문제와 그 1번 문항과 관련된 학생부 연계 항목에는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역시 학업 역량을 평가를 해야 되니까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있겠죠. 네. 두 번째는 그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결합이 돼서 이제 교과목 선생님이 써주는 세트 교과 세부 능력 및 이제 특기 사항들 그 부분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수상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독서 활동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세부적인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1번이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그쵸. 그리고 진로라는 키워드가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뭐 꿈이 있어요. 뭐 이렇게만 갈 수는 없는 거 그쵸. 아닙니까? 그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됐고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써야 되는데 그쵸. 그런데 옛날 얘기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재수를 하게 되면 네. 재수 기간 때 내용을 써도 되기 때문에 그쵸. 약간 자소서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쓰는 게 중요하다. 맞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작성법 두 번째는요. 진로와 관련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쓰는 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저번에도 이제 그 자기소개서 변화된 얘기를 했을 때 기존의 1번, 2번 문항이 하나는 통합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변화된 양상 중에 하나는 그 기존의 1번에는 학업이라는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 학업에서 진로로 명칭을 구체화했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서 물론 학업 경험이나 학업 내용들을 쓰지만 그 학업 내용은 항상 보다 진로와 연관을 시켜서 결합을 시켜서 써줘야 된다. 뭐 학교에서 뭐 코딩 수업을 한다면 그쵸. 뭐 내가 관심 있는 그런 뭐 로봇 쪽에 대해서 뭐 코딩을 했다든가 그쵸. 드론 쪽이다 음. 뭐 항공 쪽에 관심이 있다 음. 뭐 드론을 어떻게 했다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했다라든가 음. 오히려 1번이 통합이 되면서 네. 오히려 이 자소서를 더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교내 활동을 바탕으로 한 학습 경험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센스가 조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영상부터 누차 얘기를 하지만 이 활동을 단순 나열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자신의 진로 분야와 관련해서 어떠한 호기심을 가졌으며 호기심 중요합니다, 그쵸, 여러분. 호기심 중요합니다. 어떠한 호기심을 가졌으며 어떻게 몰두를 했는지 몰입 중요합니다. 어떤 몰입. 그치. 네. 몰입을 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위원들이 이 문항에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활동 부분에서 본인이 어떠한 역할과 능력을 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이제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다른 점 중요하죠. 그래서 배우고 네. 변화죠. 그렇죠. 그 활동이 양이 아닌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게 그 문항에서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두 개를 써도 좋은데 하나에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있는 네, 내용을 강점을 쓰시고 찍고 하나는 1과 0.5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조금 좀 거들어줄 수 있는 정도로 네, 그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
하나의 활동을 정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 과정과 성과를, 성취 결과를 쓸 수 있는 그 흐름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 하나의 활동을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면서 하는 것이 그 어느 자기소보다 그 매력적인 그런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또 이 중요한 게, 네. 또 이 자소서나 이 면접, 네. 이런 것들은 점수를 주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좀 깎기 위한 시험, 논술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고르는 게 이 분량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량을 잘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1번, 2번이 각각 1000자, 1500자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1, 2번이 통합돼서 1500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압축적으로. 네. 그리고 이 미사여구라든가 동어 반복, 이런 것들은 좀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음. 저희가 여기 지금까지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해서 1번 문항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러면 이 작성 방법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그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게임 개발자 네. 같은 경우는 네. 뭐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의 진로가 게임 개발자다라고 하면 어떠한 계기에서 게임 개발자의 진로를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진로 선택에서 확장이 되어서 대학교 전공을 정할 때 어떠한 전공 선택을 과정을 겪었는지 그래서 전공을 탐색을 하다 보니까 관련 전공으로 컴퓨터 공학과라는 전공이 있다더라 라고 만약에 진로와 관련해서 서론에서 썼어요. 그쵸? 그러면 본론에서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컴퓨터 공학과와 관련하여 진로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교내 활동에서 예를 들어서 C 언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C 언어라는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학습 경험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러면서 이 본론을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C 언어 수업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써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C 언어에서 어떠한 프로그래밍 기술과 기법에 대한 입문을 했다. 그래서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따라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물도 만들고 수학적인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프로그래밍도 해서 간단한 게임도 만들고 그렇죠. 그러한 과정을 써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C 언어 수업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룬 성과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그 C 언어를 통한 게임을 만들었으면 그거를 동료 친구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혹은 한번 그걸 시연을 해서 어떤 반응이 이끌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그 학기 말에 이 학생들의 동아리나 그런 네. 또 자율동아리나 이런 거에 대한 그 평가하는 그 날이 있어요. 뭐 박람회처럼 그쵸. 이렇게 네. 부스 같은 거 그렇죠. 해서 네, 그런 축제 개념으로 네. 그러면 그런 데서 내가 만든 시언어로 만든 거를 출품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어떠한 반응이 이끌었다든지 그런 산출물 그러한 성과들 있잖아요. 그 성과를 중심으로 그 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써야 되는 게 본론이다.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본론을 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 결론은 이제 그 본론에 쓴 학습 경험과 관련된 배우고 느낀 점, 깨달은 점이죠. 그래서 이제 C 언어 수업을 듣고 실습한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이고 이 학습 경험이 왜 본인한테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는지 그것을 작성을 하는 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하게 상대방한테 전달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 있게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이죠. 네. 아유 또 오늘도 편안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쵸. 또 학생들한테 네. 좋은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되게 이게 실내라서 모르시겠지만
보통 이제 일과를 마치고 늦은 밤이나 네. 한 2-3시? 네. 그리고 오늘처럼 아주 이른 아침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자소서 쓰는 친구들은 네. 또 밤새 한 땀 한 땀 쓰느라 고생할 텐데 저희의 이런 영상들이 도움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뭐 댓글로 그쵸. 궁금하신 점을 묻거나 네. 뭐 저희한테 뭐 연락처도 있으니 네.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2번 그쵸, 2번입니다. 과거의 3번 네. 개꿀 아닙니까? 네, 그쵸. 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께 또 재밌는 썰과 함께 유용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네. 저희들의 영상을 유익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로 하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